안녕하십니까. CSI 코리아입니다. 우선 울패드는 세 종류로 나눠져요. 단모, 중모, 장모로 나눠지는데, 단모에서는 빗살무늬랑 격자무늬가 있어요. 빗살무늬 있고 격자무늬는 말 그대로 바둑판 모양처럼 생긴 그런 무늬가 있고, 그다음에 민자 무늬가 있고, 중모에서 세 개로 나눠져요. 보시면 20mm, 중모예요. 그냥 중모. 그다음에 중단모 15mm, 그 다음에 중장모 25mm.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요 세 가지를 최고 많이 사용합니다.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, 중단모 같은 경우는 커팅력을 올리면서 면을 좀 빨리 띄우는 대신에 일반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스웰 마크가 좀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커팅 위주로 갈 때 중단모를 좀 추천드리고요. 기본적인 20mm 중모는 딱 밸런스를 딱 봤을 때 중간 정도로 보시면 돼요. 커팅력도 있고 면사도 어느 정도 빨리 띄우고. 그리고 중장모가 있는데 중장모는 한 25mm 정도 되는 거고요. 25mm 정도 되는 중장모 같은 경우는 마무리로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. 링 타입이 있어요. 민자 링 타입이 있고, 그 다음에 테이퍼 타입이 있어요. 삭감 모양이라고 하죠. 삭감 모양하고 원형 타입이 있는데, 이거를 사용하실 때는 커팅력을 올리시려면 링 타입 같은 경우는 쿠션 패드가 5mm 정도, 좀 커팅 위주보다는 광도 위주로 가겠다 하면은 10mm. 테이퍼 타입 같은 경우는 5mm에서 15mm 사이. 15mm가 넘어가면은 회전 밸런스가 좀 떨어져요.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하죠. 편압이 많이 걸려요. 면사를 보는 거를 알려드릴게요. 면사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, 반을 제꼈을 때 대부분 이렇게 촘촘한 걸 좋아하시잖아요. 근데 면사가 많으면 그만큼 면 뜨는 양이나 열을 빼주는 양이 적어요. 이것도 보시면 면사가 꽉 차 있죠. 이 밀도가 꽉 찼다고 이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직조 모양이 안에가 다 보이죠. 솔직히 커팅력이나 패드 길들이기에서는 이 정도 면사가 최고 좋아요. 이 정도로 면사가 되는 게 좋고, 보시면 면사가 이렇게 꽈진 타입이 있고 안 꽈진 타입이 있어요. 이 꽈진 타입은 커팅력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데미지가 남는 경향도 있고 약재가 이 사이에 많이 끼는 경향이 있어요. 이 꽈진 타입 같은 경우는 이 꽈진 타입보다는 이렇게 일자로 반듯하게 뻗은 타입이 피니시 작업할 때 밸런스가 최고 좋아요. 그리고 면사도 최고 잘 나오고. 솔직히 패드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중점을 많이 두는 경향이 아니라, 뭐 광택제도 그렇지만 그냥 4,000방에서 5,000방급 정도 되는 면사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해요. 이렇게 심하게 꽈진 게 있을 거예요. 저는 이런 패드는 그렇게 선호를 하진 않거든요. 꽈배기 모양으로 된 이 사이에 폴리싱 파우더나 이런 스케일 같은 이물질이 꼈다가 증착되면서 얘가 도장을 한 번씩 때려요. 그러면서 스웰 마크도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패드는 잘 선호 안 합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헤이즈, 뿌연 현상이 끝단에 맞았을 때 생기는 거를 완화를 시켜줘요. 그냥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. 그냥 중간, 예를 들어서 밀도 작업을 하는 건 보통 5mm로 많이 해요. 5mm나 10mm 타입으로 많이 하고,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10mm 정도? 이 정도로 작업을 해주는 게 좋고, 15mm 미만, 10mm가 최고 이상적이고요. 면을 뽑을 때 대부분 커팅력이 좋은 거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, 커팅력이 좋은 거보다는 울 길이가 좀 더 길고 시간은 좀 걸려도 처음에 광도를 빨리 올 수 있게 중장모나 중모 정도로 사용하시는 게 딱 좋아요. 근데 패드는, 스폰지 패드는 제가 사용하는 빈도가
5%에서 10%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을 안 들고 그냥 커팅보다는 마무리, 피니시 90 이상 되는 거, 90 이상 되는 거를 사용을 해요.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 첫 번째, 그 다음에 세 번째,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,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. 높이가 깊은 거보다는 높이가 조금 낮은 거를 사용하시는 게 도장 면사는 더 잘 나옵니다. 저중심에서도 이게 알루미늄으로 된 거냐 아니면 플라스틱이나 우레탄으로 된 거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요. 그리고 저중심 백업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밀도 작업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, 이거 같은 경우는 편심이 큰 거보다 낮은 거일 때 도장 면사가 더 잘 나옵니다. 면사나 이런 거를 딥 스크래치나 미디엄 스크래치를 더 잘 빼요. 저중심은 커팅력은 좋지만 반대로 딥 스크래치나 이런 거는 제거를 잘 못해요. 그래서 제가 저중심 백업 플레이트는 로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일반 그대로 순정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요. 이번에는 싱글 백업 플레이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. 저중심으로 사용하는 건 권총형은 저중심이 맞아요.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구멍 홀이 많이 뚫려 있죠. 열을 그만큼 빼주기 위해서 이걸 낸 거예요. 네, 중국산이나 이런 데는 이게 막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열을 어느 정도 빼줘야지 도장에 무리가 안 가는 거고, 도장에 열이 많이 가게 되면 도장 자체가 민감해지는 경향도 발생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백업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이나 쇠 같은 거보다는 어느 정도 열을 빼줄 수 있는 백업 플레이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.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백업 플레이트의 종류 중에 이런 거, 위에서는 하닥에 잡아주면서 코너 각이나 꺾였을 때 잡아줄 수 있는 백업 플레이트를 사용해요. 백업 플레이트랑 연마 패드랑 이렇게 나오셔야지 옆면이나 라운딩 같은데 아니면은 몰딩류 있을 때 얘가 맞는 거를 줄여줄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싱글용은 아니지만 싱글용도 이렇게 생긴 게 있잖아요. 이 면이 맞게 돼요. 듀얼도 똑같고 듀얼도 편심으로 도니까 얘가 때릴 수가 있어요. 백업 플레이트보다 연마 패드가 더 커야지 데미지가 안 남습니다.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아니 알루미늄 패드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셔가지고는 저중심 백업 플레이트에 많이 말씀드리는데, 저중심 백업 플레이트하고 쿠션 백업 플레이트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중간에서 열을 빼줄 수가 있어요. 얘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열을 못 빼줘요. 머금고 있어요. 그럼 이 열이 어디로 가냐? 도장으로 다 내려가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, 그러면 연마 패드에 쿠션 패드를 더 두꺼운 걸 껴가지고 올리면 되지 않냐? 여기서 열을 빼주는 거고 쿠션 패드에 열을 빼주는 건 틀려요. 얘가 점원으로 가는 분들은 면은 빨리 띄울 수 있어요. 그만큼 커팅이 빠르다는 거예요. 대신에 얘는 면을 좀 더 늦게 띄우지만 면사를 이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커팅이 그만큼 빨리 잡는 게 아니에요. 싱글이라는 자체는 제가 장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싱글은 딥 스크래치나 미디엄 스크래치 이런 걸 잡는 게 아니에요. 면사를 만드는 거예요. 면사를 만들고 나머지 딥 스크래치나 미디엄 스크래치는 듀얼로 해서 잡아줘야지 면의 필 밸런스도 안 무너지고 깔끔한 도장면도 만들 수 있고 도장 삭감도 그만큼 줄일 수가 있어요. 일본 애들은 단모를 많이 써요. 그 대신에 우리나라는 중모를 많이 써요. 커팅력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중심 백업 플레이트를 쓰면 연마 타이밍이 되게 좋아요. 대신에 삭감력도 그만큼 좋다는 거겠죠? 삭감된 도장은 복구가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에 스폰지랑
뭐 울패드랑 비교해 준 것도 있을 거예요. 울패드도 덮고 스폰지 폼패드도 덮어요. 덮는데 덮는 양의 차이가 있는 거지, 비바너스 약재는 그냥 용제로 덮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뭐 얘네 제가 전 영상에서 뭐 얘네 탈지에서 연마 작업한 면에서 계속 용제가 나오는 걸 보여드렸다시피 완벽하게 면을 잡아도 잔량은 다 남아요. 그 양이 10% 미만이냐, 10% 이상이냐, 20% 이상이냐, 30% 이상이냐. 대부분 윤기가 난다면 30% 이상이에요. 그리고 빛이 깨진다고 하면 20% 이상인 거고, 도장면이 쨍하게 맑게 보인다고 하면 그게 10% 미만이에요. 그 차이는 돌리고, 장비를 돌리고 계속 하다 보면 그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느끼실 겁니다.